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해 안 해도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흐름만 따라가시면 돼요. 흐름만. 그리고 T라는 게 뭔지만 알면 되고, 그리고 락킹 할 때 이렇게 임계 영역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정도만 일단 알고 계세요. 아시겠죠? 예, 뒤에 다 나오니까요. 다시 아시겠죠? 예. 너무 이거나 모른다고 해서 막 안 돼 이런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코틀린의 다양한 함수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기 위해서 자,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패키지를 만들고요. 여기에서 섹션에서 04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역시 뉴에서 코틀린 파일 클래스 선택하셔서 자, 이그잼 01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일 외에 나머지 거는 닫을게요. close others 하면 다 닫힙니다. 요것만 놔두고 자, 봅시다. 자, 코틀린에는 어떤 함수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배운 함수 중에서 일반 함수가 있었고, 그리고 고차 함수가 또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있었던 게 람다식,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람다식 함수가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함수 외에 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함수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종류가 일반 함수의 익명 함수, 그리고 인라인 함수, 그리고 확장 함수, 그리고 중위 함수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웠던 일반 함수의 익명 함수가 있었고, 그리고 뭡니까? 뭘 또 배웠어요? 우리가 배웠던 게 인라인 함수. 이거는 뭐 하는 놈이라고 했어요? 함수를 호출한 곳에 복사해서 그 코드를 넣어서 분기를 타지 않게 하는 장점을 가진 함수죠. 그런데 단점도 많았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있었던 게 뭐예요? 확장 함수라는 게 있었어요. 아직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진 않았죠. 그래서 확장 함수에 대해서는 일단 설명은 생략하고요. 요거는 다음 우리가 배우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게 익명 함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건데, 자, 익명 함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언어니 맞죠? 언어니 머스 펑션이라고 합니다. 즉 뭐예요? 일반 함수이기는 한데, 일반 함수이긴 하지만 뭐가 없다? 함수에 이름이 없는 함수를 우리는 익명 함수라고도 하죠. 물론 람다식 함수도 이름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슷한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메인을 일단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봅시다. 자, 우리가 하고 그리고 나서 뭡니까?
여기에다가 이름이 없어요. 원래 함수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x 그리고 int 적고 그 다음에 y 하고 int 이렇게 적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return 타입으로 int를 적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값은 x와 플러스 y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도 있죠. 이거는 뭐예요? 함수 이름이 생략된 일반 함수잖아요. 그죠? 예. 일반 함수인데 지금 갖다 대보면 얘는 function declaration must have a name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함수 이름이 생략된 익명 함수다 이거예요. 물론 지금은 에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왜냐하면 이걸 제가 어디다가 할당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선언하면 당연히 에러가 나는 게 맞죠. 그죠?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함수라는 키워드만 있고 이름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발해서 여기에다가 add 해놓고 이렇게 내가 선언을 했다고 칩시다. 만약에 그리고 나서 이거를 펀을 없애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는 이름이 함수 이름이 생략된 익명 함수죠. 그리고 어디에도 할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러가 올라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자, 이번에 만들 거는 우리가 발 해가지고요. 여기에다가 내가 add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선언 자료형을 선언을 할 겁니다. 그래서 int 하고 int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매개 변수가 2개 들어왔으니까 int 타입으로 리턴하게 만들어주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함수의 실체를 fun 해서 여기에다가 x, y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니꼬르 해서 x 플러스 y 이렇게 했어요. 그죠? 맞나요?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익명 함수를 익명 함수를 add라는 변수에 할당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호출하려고 그러면 add 하면 되겠죠. add해서 여기다가 10, 20 이렇게 해서 내가 호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print ln 요렇게 제가 만들었다고 치죠. 이거는 필요 없죠. 그래서 실행을 하면 요렇게 3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된단 말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었죠. 우리가 이거를 람다식으로 표현하는 거. 자, 다시 봐서 발 해서 내가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add 1 해놓고요. 이거하고 fun 하고 그 다음에 x에다가 int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y에다가 int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값이 뭐예요? 리턴 타입이 지금 현재 우리가 리턴 타입을 따로 주지 않았어요. 그죠? 원래 리턴 타입을 주려면 이렇게 해서 int 이렇게 줘야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뭡니까? x 플러스 y 이렇게 해주면 이거는 뭐예요? 역시 익명 함수를 add1 변수에 할당을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선언자료용 풀네임을 적은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여기에 int 값을 자료용에다가 int 값을 줬으니까 이게 컴파일러가 알려주는 거죠. 람다식의 타입이 이렇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친 게 아니죠. 스스로 알려주는 거고. 이건 제가 직접 친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자료형이 없다 그죠. 여기에는 자료형을 줬고 또 리턴 타입도 자료형을 줬어요. 그럼 이것도 역시 우리가 호출할 때는 프린트 ln에서 뭐예요? add 1 해서 여기에다가 내가 int를 넣으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50, 70 이렇게 넣어봐요. 그죠?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 이것도 역시 동일하게 이렇게 120이라는 값이 나오죠. 근데 이게 아주 유사하죠. 뭐랑? 람다식이랑. 그죠? 그래서 람다식에다가 발 해서 add 2에다가 내가 람다식을 그냥 이렇게 표식을 하면 되겠다. 그죠? 맞나요? 예.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x의 자료형을 int로 주고 그리고 y의 자료형을 역시 int로 주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의 람다식은 int형으로 리턴을 해라. 이렇게 우리가 람다식을 만들 수가 있죠. 맞나요? 역시 이렇게 해도 위에 이 자료형, 선언 자료형이 우리가 적어주지 않아도 알아서 컴파일러가 해석을 해서 이런 형태의 함수다라고 알려주죠. 그래서 print ln은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두고 add 2에서 100 이렇게 해도 호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됐네요. add 2 해서 여기서 int 타입으로 리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숫자 타입, 주소 타입이 리턴이 됐어요. 그죠? 자, 여기에서는 왜 숫자 타입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발 해서 add to 했고 그 다음에 니꼬르 했고 x 왜요? x가 사용되지 제가 잘못했군요. xy를 여기다가 더해야 되는데 그죠? x 플러스 y가 되어야 되죠. 그죠? 예, 그러면 위에 선언자료형과 동일하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실행을 이제 해보면 동일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익명함수와 람다 함수는 매우 표현이 익명함수는 람다식 표현법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일반 함수의 익명 함수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왜 여기 한번 보시죠. 자,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복사를 했고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고 add 3에다가 이렇게 넣고 return 타입을 여기에다가 내가 x 플러스 y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return
리턴을 이렇게 쳤어요. 안 되죠? 그죠? 예. 안 돼요. 원래는, 자, 우리가 이거를 요렇게 해서 x, 그리고 int, 그리고 y 하고 int 이렇게 우리가 주고 여기에서 람다식을 우리가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x 플러스 y 이렇게 만약에 만들었다고 쳐요. 예를 들면, 그죠?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거는 자바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거를 여기다가 리턴을 이렇게 치면 돼요. 근데 얘는 뭐예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라벨 네임을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코틀린에서는 람다식을 사용하면 되는데 제약사항이 좀 다르죠. 왜? 리턴문이나 컨티뉴나 그리고 브레이크문 등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어문의 제어 키워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람다식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사용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태여. 그래서 우리가 람다식을 만약에 사용을 하고 싶다, 람다식의 리턴문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함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fun 하고요. 그리고 나서 example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아직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보기만 보세요. 발 해서 리스트 하나 선언해서 여기에다가 내가 리스트 오브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컬렉션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오브를 사용을 해서 제네릭 타입을 여기도 원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제네릭 타입도 배우지 않았으니까 놔두고요. 자동 추론 되게끔 만들어주고 3, 4, 5 이렇게 내가 만들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거를 일반적인 폼을 통해서 돌려서 출력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리스트의 계열에 보면 forEach라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매개 변수로 우리가 람다식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 람다식의 안에 여기다가 내가 라벨 하고 여기에다가 네임을 이거는 마음대로 주셔도 돼요. 그래서 골뱅이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리스트 forEach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이거는 뭐냐면 돌면서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if 해서 만약에 가져오는 값들이, 그죠? it가 이꼴 해서 만약에 3이다. 그죠? 3이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프린트 ln 하고 여기에서 return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return을 이렇게 그냥 놔두면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골뱅이에서 라벨 네임이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앞에서 정의한 레이블 얘를 이제 참조를 해서 계속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rint ln에서 여기에다가 내가 it 값을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게 지금 현재 람다식이잖아요. 람다식. 그죠? 람다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example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해보면 자 실행을 했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어떻게 리턴문이 람다식에서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 몰라도 좋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궁금해 할까봐 제가 이렇게 그냥 쳐본 거고요. 아무튼 요거는 주석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얘도 주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람다식에도 라벨이라는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싶다면 우리가 라벨 뭡니까? 라벨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뭡니까? 골뱅이에서 라벨 이름 방금 보여드렸듯이 라벨 이름 형태로 우리가 람다식의 시작 위치 요거잖아요. 그죠? 시작 위치에 람다식의 시작 위치에 우리가 라벨 이름 하고 여기에다가 골뱅이를 지정한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배울 거예요. 어차피. 근데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요거는 좀 많이 썼으니까 이제 하나 더 예제를 쳐보도록 하죠. 그래서 new에서 코틀린에서 exam 02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한번 해볼 게 뭐냐면 inline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inline 함수는 뭡니까? 이거는 앞에서도 살짝 이런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함수가 호출되는 곳에 함수 본문의 내용을 모두 복사해 넣어 뭡니까? 함수의 분기가 없이 처리되기 때문에 코드의 성능의 향상을 가져오는 함수이다. 단 뭐예요? 짧은 문장일 때 짧은 문장을 사용할 때 작성한다라는 거예요.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짧은 문장을 사용할 때 만약에 여러 함수가 선언되어 있는데 짧은 함수로 되어 있어. 단 한 줄 정도로 되어 있다면 그런 것들은 inline 함수로 우리가 가져와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함수를 호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스택에서 계속 이렇게 쌓이잖아요. 한 줄짜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CPU가 여기에도 관여하고 다시 돌아갈 때도 관여하고 해서 뭡니까? 오버헤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러한 장점은 있지만 짧은 문장에서 대해서는 근데 여러 개의 문장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여러 개의 문장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자, 보시죠. 일단 한번 예제를 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메인에서 여기다가 내가 여기다가 inline이라고 붙일게요. 그리고 fun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short punk 그죠? 이렇게 쳤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x는 int 그리고 매개 변수가 한 개고요. 그리고 out 인자에는
람다식을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int 타입을 받아서 뭐 매개 변수의 출력값이 리턴 타입이 없다라고 이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내가 프린트 ln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여기에다가 함수 호출 전이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out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x 값을 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print ln 해서 함수 호출 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서 short 폰을 호출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short 폰 x 값을 주면 되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10을 줬어. 그죠? 그리고 뭡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10을 주면서 여기에 뭘 줘야 돼요? 람다식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렇게 호출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print ln 하고 여기에다가 첫 번째 호출 이렇게 만들어주고 한 개의 값만 매개 변수로 넘어갔기 때문에 IT 키워드를 사용을 할게요. IT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봅시다. 실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 함수를 호출하면서 매개 변수를 10을 주고 람다식의 리턴 타입이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수 호출 전 찍혔다라고 볼 수가 있고 outx를 통해 가지고 이 람다식이 실행이 되면서 print ln이 실행이 되면서 뭐예요? id 값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함수 호출 후 우리는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Shift F9번을 한번 눌러 볼게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서 F7번을 누르니까 이렇게 요렇게 X 달러 IV 해서 지금 이렇게 호출이 이루어지고 있죠. 맞나요? 내용상으로는. 그죠? inline을 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했어요? 제가 inline 함수는 함수 내용에 본문의 내용을 모두 복사해 넣어서 함수의 분기가 없는 것처럼 처리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컴파일러를 따라가 보니까 얘가 지금 호출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역컴파일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툴즈 밑에 보면 코틀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뭡니까? 바이트 코드가 있는데요. show 코틀린 바이트 코드라고 있죠. 그래서 얘를 딱 클릭을 해봐요. 클릭을 해보고 디컴파일을 했는 내용을 여기에다가 우리가 보면 자 여기에서 딴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쭉 내려다 보면 여기에 short 폰 그죠? 예, 스태틱으로 되어 있고 IOC가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어디 갔나요? 없군요. invoke virtual inline 디컴파일을 했고 inline 했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inline 함수가 shortfunc인데 shortfunc가 어디 갔나요?
쇼트 펑크가 코틀린하고 왜 쇼트 펑크가 안 나오죠? 인라인이 지금 왜 안 보이죠? 인라인이 보여야 되는데. 그리고 시스템 한 개, 시스템.out. L자바 IO 프린트 스트림을 이용을 했고, 여기서도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근데 여기에 인라인이 아니라 스트링이 여기 있고, 이 값을 지금 메타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메인이 들어왔고 디컴파일이 됐는데 여기 있네요. 예. 여기에서 이 컴파일러마다 조금 내용이 틀린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라인 넘버를 7번째 줄 셔트폰을 여기에 좀 클릭을 하니까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죠? 그리고 셔트폰을 클릭을 하니까 인보크 스테이틱 셔트폰이 왜 여기에는 존재하지가 않을까요? 여기에 로컬 셔트폰 그쵸? 여기에 이제 메인 맞죠? 메인 안에 셔트폰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다시 요거를 디컴파일을 닫고 요거는 좀 컴파일러가 좀 달라서 잘 안 보이네요. 잘 안 되네요. 정확하게 나타나지가 않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쇼트 펑크 해서 이번에는 20을 주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프린트 ln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호출하고 달러 IT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스탑 앤드 리런 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닫고 다시 툴즈에 가서 코틀린 하고 코틀린에 바이트 코드가 지금 안 보인다. 그죠? 바이트 코드가 여기 있죠. 예. 자, 요거를 땡겨 와서 여기에서 쇼트폰이 두 번이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쇼트폰이 한 번, 두 개, 라인이 로컬 베리어블로 나왔고, 쇼트폰이 10번째 줄에 있고, 쇼트폰 해서 이것도 쇼트폰을 메인이 포함하고 있고, 또 쇼트폰이 또 있어요. 그죠? 맞나요? 위에 쇼트폰이 하나 어디 갔나요? 그래서 쇼트폰 해서 L0 쇼트폰 그죠? 그리고 다시 쇼트폰에서 요겁니다. 요거 지금 요 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 그리고
아이고. 하나. 이걸로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일단은 여기에 지금 코드가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쇼트폰을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할까요? 노라인, 노인라인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알겠죠? 그래서 여기 out 함수에다가 no inline 이렇게 우리가 적어 주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shortpun이라는 함수가 이 out이 따로 호출이 돼야 되죠. 포함이 안 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컨트롤 A, 컨트롤 F에서 컨트롤 V 해서 shortpun 만들어졌고, 여기에 다 하고 넘어왔고, 한 개는 됐고, 그리고 아웃을 봅시다. 그 다음에는 아웃을 보면 시스템.out 해서 넘어갔고, 그리고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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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아, 여기 아닌데, 이게 아닌데요. 이거는 디컴파일을 해도 쇼트폰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네요. 이거는 컴파일러가 틀린가?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바이트 코드에서 얘는 이상합니다. 인라인 함수는 원래 여 코드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호출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쪽으로 갔다가 이걸 찍고 또 이걸 찍고, 그죠? 예. 왜냐하면 여기다가 놓고 Shift F9번을 눌렀을 때 멈춰섰고, 여기서 F7번을 이용하니까 inline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이제 1로 안 넘어갔어요. no inline이니까. 그죠? 보시죠. 두 번째 호출할 때도 원래는 no inline을 안 붙이면 여기로 넘어갔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는 보시다시피 코틀린 유닛에서 IV 20이다라고 하고 이 두 번째 호출 이쪽으로 넘어가죠. 안 넘어갔네요. 그죠? 이 부분은요. 컴파일러 제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도 조금 다르네요. 아니요. 이게 개념이 맞아요. 이렇게. 맞는데 쇼트펀이라는 이게 이렇게 치면 여기에 있는 함수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요. 인라인은 원래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데 바이트 코드를 뜯어보니까 지금 제대로 볼 수가 없네요. 예, 일단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바이트 코드를 이렇게 포함하니까 되려 소스가 길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인라인을 내가 뺐어요. 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면 동일하게 나왔고, 이거를 디컴파일 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디컴파일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을 때 이거는 스테이팅 메인 안에 쇼트 펑크라는 게 있는지 봅시다. 여기에
인보크에서 지금 다 그냥 호출이 되고 있는 부분만 지금 보이고 있죠. 그죠? 그죠? 예. 만 이거 지금 디컴파일한 코드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잘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가르쳐 드릴 입장은 못 되는 것 같네요. 근데 지금 이게 정책이 바뀌었나요? 한번 제가 좀 알아볼게요. 중요한 거는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지만은 다른 언어에서도 이러한 인라인 함수들 있잖아요. 인라인 함수들은 우리가 어 인라인 함수들은 우리가 전부 다 코드가 여기 호출한 곳에 포함이 되는 거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누구한테 내놔도 다 맞는 내용인데, 근데 지금 함수 호출을 따라가 보니까 얘를 호출을 했고 여기로 넘어갔고, 그래서 디컴파일의 내용을 지금 제대로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장표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은 이전 컴파일러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게 지금 나오지를 않네요. 컴파일러마다 좀 내용이 다르다고는 했는데, 여튼 뭐 중요한 거는 inline 함수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no inline 키워드를 얘를 이제 사용하면 뭡니까? inline 함수라고 하더라도 뭡니까? 얘는 호출한 곳에 복사를 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인라인 펑크가 원래 제대로 함수 호출이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지게끔 만들려 그러면 여기에서 실행이 돼야 돼요. 여기 내용이. 그죠? 근데 일로 따라 들어가 보면 F7번을 Shift F9번을 눌러서 따라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일로 넘어가는 게 보여요. 그죠? 그죠?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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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여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이트 코드를 다시 봐도 여기에 지금 쇼트 펑크가 있고 쇼트 펑크는 포함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쇼트 펑크를 두 개를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죠. 두 개를 넣었는데 그죠? 한 개. 네, 이 부분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숏 만약에 포함이 되었다면 이게 두 개가 여기서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는 하네요. 그죠? 요거를 클릭을 하면 7번째 L1 나와 있고 그리고 요거를 눌렀을 때는 뭐예요? 8번째 라인 넘버 이렇게 지금 포함이 되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디파일러래 컴파일러의 해석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일단 두 개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프린트 ln 이거 또 여기에 라인 1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내가 no 라인을 한번 해보죠. no inline을 이렇게 줘보죠. 그러면 얘가 한 개 있고요. 7번째 라인에. 그죠? 그리고 요거 한 번 더 눌렀을 때는 또 여기에 8번째 있어요. 그런데
아웃을 보니까 라인 11번째 이 아웃은 프린트 ln 하나, 프린트 ln 둘, 아웃이죠. 노인라인인데 왜 여기에서는 여기 보이네요. 이제 보이네요. 제가 디테일하게 못 봤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보세요. 노인라인을 했으니까 포함이 안 되고 여기서 밸류업을 통해서 호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예. 근데 노인라인을 빼버렸다. 그러면 얘는 아까처럼 valueof라는 이 값을 이제 우리가 그대로 존재하기는 하네요. 일단 이 부분은요, 이게 컴파일러에 따라서 내용이 좀 틀리니까, 일단은 여기에 제가 주석으로 달아놓은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뭐 좀 바뀌었는지 아니면 컴파일러에 따라서 제가 기계어 코드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이 부분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 지금껏 알고 있던 지식이 이게 맞거든요. 맞고 그리고 여기가 포함이 된다라는 것도 맞는데 근데 지금 디컴파일 했을 때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코드 내역이 없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하나 우리가 찍고 넘어갔을 때 그 내용이 함수를 호출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뭔가 좀 이상하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다시 찍는데요. 지금 제대로 지금 여기는 현재 우리가 이런 형태로 나오지만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쇼트 펑크 이렇게 되어 있고 쇼트 펑크 이게 다 포함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디컴파일을 딱 누르면 이제 여기에 보이죠. 디컴파일을 딱 누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함수 호출전해서 다 지금 여기로 지금 호출이 돼 가지고 여기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디컴파일을 하고 나니까 여기에서도 이거 분명히 어디에 있는 건데요?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쇼트 펑크에. 그죠? 예. 이렇게 두 번이 지금 들어가 있죠. 맞나요? 예, 두 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요걸 지우고, 이거를 이제, 잠깐만요. 디컴파일을 다시 했을 때, out이라는 함수도 여기에서 뭐예요? 20이니까 10이고 20이니까 이 iv 함수 출전의 바2가 여기에서 찍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호출에서 이 $iv 값이 여기에서 찍히죠. 맞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개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이번에는 여기에서 inline, no inline을 해보죠. no inline을 이렇게 또 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디컴파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자, 어떻게 됐어요?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value 해서 따로 호출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실수로 이 디컴파일을 안 누르고 기계어 코드만 봤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됐던 거고 이렇게 직접 호출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포함을 안 하고 있는 거 이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해가
됐네요. 그죠? 이 버튼을 눌러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은 다 옳은 내용이 되겠죠. 예. 아시겠죠? 예, 마칠게요. 이제.